강과 물이 빚은 청정한 땅은 순수한 생명들의 안식처입니다.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곳. 대자연이 품고 있는 아득한 시간과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질곡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은 민초들의 삶이 깃든 그곳엔 세상과 떨어진 만큼 순수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새들의 날개짓을 따라 유구한 세월이 만든 아름다운 땅, 강원도 철원을 만나러 갑니다. 가파른 수직 절벽 아래 강원도 철원을 가로지르는 한탄강. 거대한 석벽을 울타리 삼아 대지 깊은 곳을 흘러갑니다. 한탄강은 아름다운 협곡을 따라 펼쳐진 빼어난 경치로 이름나 있죠. 양옆 물길 사이로 웅장하게 서 있는 거대한 암벽들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이야, 정말 그림이다. 조각 같은 절벽과 깊고 푸른 강물의 조화가 정말 신비롭습니다. 한탄강의 풍광을 바라보고 있자니 세상사 온갖 시름과 걱정이 강물과 함께 다 흘러가 버리는 것 같아요. 마음이 정말 가볍네요. 가을 햇살이 살포시 내려앉은 한탄강 물살이 실로 고요합니다. 거대한 기암봉인 고석바위에는 조선시대의 의적인 임꺽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철원이 함경도와 한양을 잇는 중요한 교통축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함경도에서 생산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곡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철원을 거쳐야만 한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그걸 이제 의적 활동을 하면서 양민들에게 나눠주고, 관군들이 추격을 해오면 바위그늘에 들어가서 응가하고 있다가 그래서 한탄강으로 다이빙을 해서 이제 꺽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이 고석정을 중심으로 이제 있죠. 절벽 아래로 흐르다 보니 평야에선 그 속살을 제대로 보기 힘들다는 한탄강. 배를 타야만 그 진면목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살과 굽이 도는 협곡을 따라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풍광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깎아지른 듯한 이 기암 괴석들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북한에 있는 오리산이라고 하는 그 화산 활동이 일어났던 산이 있어요. 거기서 엄청난 양의 마그마가 신생대 때 분출을 하면서 그걸 액체 상태로 이제 다 저지대를 덮어서 용암지대가 됐는데, 그 후에 비랄지 뭐 홍수 뭐 설이 또 그 사이에 뭐 빙하길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엄청난 물이 씻겨 나가면서 그 틈으로 물길이 생기면서 지금 27만 년 동안 강폭이 넓어진 게 현재 이제 한탄강이 된 거죠. 사람의 발길을 쉽게 허락하지 않은 강은 원시의 생명을 살아 숨쉬게 합니다. 강을 지나다 뜻밖의 녀석을 만났습니다. 요즘엔 좀처럼 보기 힘들다는 꽃뱀, 화사입니다.
우리나라 하천 중에서는 종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곳이에요. 한탄강이 있기 때문에 DMZ가 건강할 수 있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종의 배후기지이기도 하죠. 역동적인 화산 활동이 만들어낸 한탄강. 숱한 세월을 흘러오면서 곳곳에 숨은 절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류 깊숙한 곳까지 흘러든 뜨거운 용암이 물과 만나 굳어버린 흔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벽을 이렇게 막 큐빅으로 다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아요. 원래는 전해 구조가 액체죠. 3000도의 뜨거운 마그마가 용암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마그마가 액체 상태의 마그마가 급속히 냉각되면서 이런 결정 구조를 가져가는 거예요. 신기하다. 기둥처럼 예. 마디마디가 결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주상절리예요. 그래서 예. 주상절리예요. 예. 자연의 힘이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런 거는 이렇게 살짝 빼면 빠질 것 같은데 절대 안 빠지는 거 있죠. 이 주상절리 돌 결정 구조 하나가 예. 빠져나가는 거는 인간의 수명보다 더 오래 걸려요. 이게 네. 세월이 흐르면서 그렇죠. 빠지는 게. 네. 어휴, 니가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구나. 그렇죠. 지금 요 드러난 요 주상절리 요 구조는 이미 전 세기 거의 결정 구조일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인간이 가늠할 수 없는 세월이 깃든 한탄강에선 땅과 물이 빚은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은 한반도 중심부, 강원도 북서부 내륙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무암 용암지대가 만든 기름진 땅, 철원 평야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전국에서 추수가 가장 일찍 끝난다는 철원. 마을 사람들에겐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맘때가 가장 풍요롭고 넉넉한 계절입니다. 해찹쌀 수확해가지고 떡해서 이 동네 나눠 먹으려고. 그러니까 올해 풍년되고 내년에도 풍년돼서 잘 되게 해달라고 떡을 해서 이게 나눠 먹는 풍습이에요. 질 좋은 쌀이 풍성한 계절, 빠질 수 없는 게 떡이겠죠. 물에 불린 찹쌀을 시루 가득 쪄냅니다. 여기. 아니야, 그냥 아이고 여기 해야겠어. 괜찮아, 그냥 와. 이맘때면 을에 떡 한 접시로 서로의 정을 나누었던 청양리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겁나는 게 아니고 진짜 까먹어. 저 달아 좀 팀이죠. 찰떡에 맞선 본디 힘찬 떡매질에 달려있다고 하죠. 그렇지, 그렇게 바꿔줘. 뒤집어 이거 하면서 이래가지고. 야, 박하게 하면 떡 먹지 마라. 저거 다. 저렇게 다 버렸으니. 야, 다시 지그작으로. 으쌰. 본격적인 떡매질이 시작됩니다. 으쌰, 잘한다. 잘한다. 떡매를 치는 날은 마을 남성들이 힘자랑을 하는 날입니다. 흥겨운 추임새에 지치는 줄도 모릅니다. 고슬고슬하던 밥이 어느새 찰기 가득한 떡이 됐네요. 한 번 가면은 내 것만 치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이 가져오면 야 이거 좀 쳐줘라 그러면 예. 고개 끄떡 하면 한두 끝도 없이 쳤습니다. 떡 하나를 짓더라도 온 동네 사람들이 일손을 보태고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왔습니다. 수확이 있는 날이면 마을은 늘 잔칫날이나 다름없죠.
고소한 콩고물을 아낌없이 묻히고 뚝뚝 썰어내기만 하면 인절미가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입안 가득 군침이 돕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한 끼 식사 못지않게 든든히 배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고유의 맛이에요, 진짜. 뭐 지금 뭐 빵들 뭐 이거 어린애들 좋아하지만은 이게 진짜 백이요. 이게 저 신토불이야 이게 우리가 이거 먹는 거예요. 맞아. 선선한 가을바람을 벗삼아 드넓게 펼쳐진 철원평야의 들녘을 거닐어 봅니다. 수수잖아, 수수. 바람이 부니까 정말 멋있네. 이쯤 철원평야를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머나먼 북쪽 나라에서 날아드는 철새들이죠. 우와, 우와, 새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많은 철새들이 해마다 잊지 않고 철원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여기 새가 참 많이 날아다니네요. 예, 많이 날아다니죠. 아까 보신 게 쇠기러기인데 예. 그 쇠기러기가 왜 많냐면 아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쇠기러기. 쇠기러기. 예, 기러기 중에서 좀 작은 쇠기러기인데 그게 이제 철원에서 한 30만 마리가 월동을 해요. 제가 쓰려고 볏짚을 뽑아가는 건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 나달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네. 네. 여기도 있네. 예, 거기도 그렇게 그러면 나수를 할 때는 다 걷어가다 보니까 이 나달이 흩어지지 않았는데 기계와 영농을 하다 보니까 나달이 많이 이제 유실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먹을 게 풍부하고 조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새들이 많이 찾아오는. 사람의 왕래가 적은 민통선 마을은 철새들이 겨울을 나기에 제격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제두루미도 겨우 내 철원의 들판에서 체력을 보충한 뒤 남쪽 나라로 날아갑니다. 제두름인데 지금 그 아까 보신 거는 여기서 월동하는 게 아니고 그 이즈미로 가는 거예요. 규슈 일본 규슈 지방 이즈미로 가서 월동을 할 게 시베리아에서 오다가 철원 벌판에 이제 중간 기착을 해서 쉬면서 먹고 다시 재충전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힘찬 날개짓과 함께 새들의 비상이 시작됩니다. 자연과 경계를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철원 사람들에게 찾아온 진귀한 선물입니다. 해가 막 기지개를 켜는 이른 새벽.
철원에선 잔잔한 물살을 휘감은 운모의 향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교차가 큰 데다 농산물을 대기 위해 만든 넓은 저수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철원에는 원래 물이 많은 한탄강이 있죠. 근데 한탄강이 수직 절벽을 끼고 흐르다 보니 물을 끌어다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군데군데 이렇게 인공 저수지를 만들어 놨다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아름답고 넓은 호수 같지만 이 철원 분들한테는 이게 젖줄이자 생명수겠죠. 하늘에 구름이 몰려들면서 날이 흐린가 싶더니 어느새 굵은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아유, 비 오는데 이렇게 일을 하세요? 네. 예. 이야, 뭐 잘 됐네. 오, 엄청 큰데. 우리네 밥상에 늘 빠지지 않는 채소가 무와 배추죠. 배추가 뭐 이렇게 커요? 좋죠. 이야, 좋네요. 이거 하나 깎아드려 볼까요?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 바로 따서 먹으면. 네, 맛있어요. 오. 마을 주민이 밭에서 금방 뽑은 무를 깎아 건네줍니다. 다네요, 진짜. 맛있죠? 야. 밭농사가 잘 되는 게 있나요? 이유가? 여기는 물 빠짐이 참 좋아요. 아, 물 빠짐이? 네, 여기는 돌부터는 화강이 있어갖고 옛날에 화산이 폭발해서 화강이 돼갖고 비가 오면은 바로 땅으로 바로 침투가 돼갖고 보세요, 이렇게 흙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물을 먹어도 그 바로 그냥 푸석푸석하네. 네. 예. 아, 그래서 이게 농작물들 잘. 아, 이렇게 많이 추지지가 않네요. 네. 땅의 기운을 가득 머금은 무들이 정말 튼실하게도 자랐습니다. 이야, 진짜 크다, 이거. 그렇죠? 이야, 잘 됐네. 진짜 잘 됐네. 이 대가 이렇게 싱싱하니까. 야, 이게 대도 그냥 이건 저거 시래기 한. 무청, 그 시래기 하는 그거죠. 예, 예. 아삭아삭한. 예. 저 얼굴보다 크잖아. 오, 엄청난데요? 이야. 그 크기에 농부들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 이게 방축이에요. 예? 방축이라고 저수지인데 조그만 저수지예요. 요거를 1년 동안 농사를 지려고 응. 요 물을 가뒀다가 요거를 논에 온용수로 물을 쓰고 있어요. 오! 우렁인데, 우렁? 네, 우렁이에요, 이게. 우와, 엄청 많아요. 봄에 모를 내고 나서 요새는 농약을 안 쓰고 우렁이 농법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논에다가 물을 내놓고 풀어놓으면은 요게 잡초를 다 먹어요. 얘가 밝아서. 수확 다 끝나고는 얘가 쓸 게 없잖아요. 예. 그럼 저희가 이제 영양식을 쓰려고 요 물을 다 퍼갖고 요거를 오늘 요리해서 먹고 있어요. 이걸 묶어야 되겠네. 아, 봄으로. 물포개를 이용해 작은 저수지를 채웠던 물을 빼내자 진흙바닥 사이로 지천으로 드러난 것이 있습니다. 토종 우렁이들입니다. 야, 이 진짜 자연산이잖아요. 예? 이 중국산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유, 이거 엄청 크다, 이거. 오, 이거 어미예요, 그게. 오, 어미예요? 그게 어떻게 어미가 예뻐, 그래? 큰 거만. 오, 대박. 논바닥에서 각종 잡초와 미생물을 먹고 자라는 우렁이. 먹어보기만 했지 우렁이의 속을 들여다보기는 처음인데요. 이게 바로 여행의 재미겠죠.
잡아온 우렁이는 소금물에 씻어낸 뒤 일일이 속을 까냅니다. 이렇게 요것만 있으면 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있으면 되는 거예요. 밑에 건 필요 없어요. 얘는 뜯어버리고 머리만 써야 돼요. 머리만 요걸 네. 뜨더라고요. 그렇지. 예. 요렇게? 네, 그 얘만 쓰는 거예요. 아, 얘만. 네. 굵은 소금 넣고 하는 거죠? 소금을 많이 넣고 굵은 소금. 많이 넣고? 친환경 농사도 짓고 음식으로도 먹고 우렁이가 농가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합니다. 우렁이로 가장 즐겨 해먹는 음식은 시원한 무채를 썰어 각종 양념을 곁들여 무침을 해먹는 겁니다. 뭐니 해도 빠질 수 없는 요리는 된장찌개죠. 포동포동 살이 오른 토종 우렁이로 우려낸 된장찌개를 보니 먹기도 전에 침이 넘어갑니다. 아, 냄새. 시골 된장 냄새. 밥도 금방 한 밥이라 정말 맛있네. 정겨운 사람들과 오손도손 둘러앉아 먹는 시골 밥상은 도시에선 맛보기가 힘들죠. 오, 이 밥 한 그릇 금방 다 먹겠는데? 지나는 나그네에게도 선뜻 실자리를 내주고 푸짐한 밥 한 끼를 대접해주는 넉넉한 인심에 고향집에 온 것처럼 푸근해집니다. 야, 억새가. 이제 정말 가을이구나. 시원한 물소리에 이끌려 발길이 머무는 곳.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기암 절벽 사이에서 세찬 물줄기가 쉼없이 흘러내리는 삼부연 폭포입니다. 서늘한 물소리를 듣고 있으니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이야, 바위가 큰 성벽 같네. 어우, 손 시려. 야, 벌써 물이 많이 차졌네. 원래 이곳이요, 이무기가 3마리가 살았다고 해요. 그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기암 절벽을 뚫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저기 가운데 보면 구멍이 뻥 나 있잖아요. 저기서 물이 흘러 내려오면서 여기 연못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 연못의 이름도 저쪽에 보시면 왜 이게 벽이, 절벽이 이렇게 가마솥 모양처럼 3개가 이렇게 파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삼부연 폭포라 그러네요. 이 웅장한 규모와 아름다움에 누군들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경산수화의 대가인 겸재 정선도 금강산을 향하던 길에 이곳에 들러 붓을 들었습니다.
후삼국 시대 태봉국의 도읍지였던 철원. 곳곳에서 궁예의 전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옛날 뜻을 펴지 못한 궁예의 한이 서린 느치계곡. 이곳에서 궁예는 몸을 숨기고 흐느껴 울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울긋불긋 오색 가을 단풍으로 더욱 이름난 산. 잘 물든 가을 단풍이 화사한 봄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궁예가 그 철원에다 도읍을 정했을 때 그 도선국사한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도선국사는 그 금악산을 주산을 정하면 300년 이상 장수할 것이고 고암산을 정하면 그 30년밖에 통치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궁예가 고집을 피우고 그 풍천을 떠는 고암산을 주산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18년밖에 통치를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이맘때 명성산 정상은 억새들의 차지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억새밭은 해마다 많은 산행객들의 발길을 불러 모읍니다. 출렁출렁 가을바람을 타고 금빛 너울이 넘실대는 억새밭을 거닐다 보면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명성산의 가장 큰 매력은 높은 가을 하늘과 억새와의 어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은 산봉우리를 타고 점점 산 아래 마을로 내려옵니다.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려앉은 마을엔 한 해의 정성과 수고로움이 깃든 결실들로 가득합니다. 가을인가 싶으면 곧바로 겨울이 찾아온다는 철원. 속이 여물기도 전에 찬설이라도 맞을까 배추를 묶는 손길이 바빠집니다. 유난히 춥고 긴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가을 거지를 끝내야 하는 이곳에서는 추수가 끝나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러고 뭐 농촌에서 뭐 비비고 끝나면 뭐 콩 꺾어야지 또 콩 털어야지 깨비야지 개 털어야지 뭐 쉴 새가 없어 쉴 새가 이제. 여름철 이곳저곳 자투리 땅에 씨를 뿌려놓았던 콩은 늦가을에 수확이 가능한 작물입니다. 탱글탱글하게 잘 여물었네요.
지금이야 쌀이 풍부해 1년 내내 쌀밥을 먹을 수 있다지만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 어디 그랬던가요? 그럴 때 콩은 쌀만큼이나 고마운 식량이었습니다. 현미밥은 진짜 못 먹어. 콩으로 해먹던 음식도 수십 가지. 겨우내 집집마다 맷돌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서 이래서 두루넣어서 좀 자다가 이걸 갈아야 되니 깊은 잠도 못 자고 갈다가 보면 또 애가 울으면 가서 전 미기고 재워놓고 또 와서 갈고 아주 진짜 그래도 애가 안 자면 업고 앉아서 이걸 갈았어요. 애기를 업고 앉아 이거 갈아서. 그 지난했던 세월을 어디 말로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콩을 갈아 가장 즐겨 해먹던 음식은 비지탕으로도 불리는 콩탕입니다. 감자와 무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듬뿍 넣고 끓입니다. 식구는 많고 그러니까 이걸 늘게 먹으려고 가을게 그냥 심어가지고 털어서 창고에다 넣어놓고 심심하면 그걸로 괜히 맨날 매에다 갈아가지고 해먹고 식구가 한 10식구씩 넘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밤에 갈아가지고도 아침에도 해먹고 그냥 계속 해먹고 저녁도 해먹고 삼식으로 해서 퍼놓고 통에다 퍼놓고 뒤어서 먹었어요. 조금 덜어다가. 가난했던 시절 여름에 캐둔 감자는 콩만큼이나 요긴한 작물이었습니다. 썩거나 물을 먹어 저장이 힘든 감자는 버리지 않고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옛사람들은 물 먹은 감자도 먹을거리로 만들어낼 방법을 생각해냈죠. 감자를 갈아 즙을 낸 다음 여러 차례 걸러주면 희고 걸쭉한 성분의 감자 녹말이 생깁니다. 없을 때 옛날에 애기고만 해먹고 살고 감자만 쪄서 먹고 살고 그렇게들 살았어요. 감자 녹말은 새알심이나 감자떡을 만들어 먹는 주재료가 됩니다. 감자와 콩 위에다 반죽을 뚝뚝 뜯어서 푹 익혀내면 감자 범벅이 됩니다. 서너 사람이 먹을 양이지만 더 늘릴 수 있습니다. 꽤 되네. 맞는데. 지금이야 입이 궁금할 때 만들어 먹는 별미가 됐지만 어머니들에게 감자 범벅은 가난의 기억이 담긴 눈물의 음식입니다. 아, 맛있겠다. 대접 더 가져와요. 가마솥 가득 구수한 콩탕이 익어갑니다. 이 따뜻한 콩탕 한 그릇으로 주림배를 채우고 고단함을 잊으며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었겠죠. 먹을 것이 넘쳐나는 시대.
도시 사람들에게 감자범벅과 콩탕은 이름도 생소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에겐 수십 년을 먹었어도 질리지 않고 돌아서면 이내 생각나는 그리움의 맛이겠죠. 눈물의 시절도 세월이 더해지니 그리운 추억이 되는 걸까요? 철원 사람들의 질박한 인생을 닮은 그 맛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머물지만 자연은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밤새 잠을 청하던 철새들의 힘찬 날개짓과 함께 하루가 시작됩니다. 철원은 한국전쟁 당시 남과 북이 서로 밀고 밀리던 치열한 격전지였습니다. 우리의 아픈 현대사가 고스란히 관통해온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한반도 교통의 요지였던 만큼 서울을 출발한 경원선이 지나고 금강산 정기철도가 시작되던 철원. 경원선의 간이역이었던 월정리역. 원래는 비무장지대에 있었던 것을 이전해 놓은 것입니다. 포탄을 맞아 부서진 열차와 앙상한 골격을 드러낸 철길이 허리가 잘린 한반도의 현실을 말해주는 듯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라는 게 이걸 보니까 실감이 나요. 얼른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철원 곳곳에서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이 주둔해 있던 지하 진지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 정막만이 흐릅니다. 그러나 수십여 년 전 이곳에서 벌어졌을 긴박한 순간을 떠올려 보니 저도 모르게 긴장감이 밀려옵니다. 이야, 이게 정말 전형적인 지하 빵카인데, 이 밖으로 이 북녘 땅이 보입니다. 기름진 철원 평야를 둘러싸고 백마고지와 아이스크림 고지 등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철원. 전쟁은 이곳 사람들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민간인 통제구역에 자리한 이길리 마을은 지금도 허가를 받아야 드나들 수 있습니다. 전쟁 뒤 수년 동안 버려졌던 철원 평야는 지뢰투성이의 폐허나 다름없는 황무지였습니다. 전쟁 뒤 수복되면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과 북으로 가는 길이 막혀 이곳에 남은 사람들은 살아갈 방법이 막막했습니다.
들어와서 꼭 삽으로 파고 고개도 이제 캐내고 그러면서 이제 논을 만들었죠. 지뢰를 캘려니까 그거를 지뢰 묻은 데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하나 캐면은 그 자리에서 3m 나가서 또 그걸 묻힌 데가 있어요. 그래 그거 쫓아가서 이렇게 조덤어가지고 삽으로 파서 건져내고 그리고 이제 다 건져내서 갖다 한쪽에다 모아놨다가 그리고 군대에서 또 가다 치워주면 거길 또 파고서 농사를 짓고 그랬죠. 시대의 아픔을 가장 생생하게 겪은 철원 사람들. 그들의 삶 곳곳에 당시의 애환이 깃들어 있습니다. 농사 짓기가 힘들어 먹을 게 부족하던 시절, 사람들은 산에서 먹을 거리를 구했습니다. 앞에 뒤에가 여기 옛날에 이북지대라서 산이 많아가지고 도토리가 많이 달렸어요. 그래갖고 없는 시절에 이 도토리를 그냥 많이 주워다가 그렇게 해먹고 음식으로 식량으로 해먹고 살았어요. 도토리 넣고 옥수수 넣고 콩 넣고 해서요. 푹 삶으면 이게 도토리 범벅이 되는데요. 그 전에 어렸을 적에도 이걸 어른들이 해서 먹어봤어요. 이곳에선 어머니가 해주던 향수 어린 음식이자 이맘때면 생각나는 영양 간식이 도토리 범벅입니다. 마을 주민들이 길을 나섭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출발한 기차는 이곳을 지나 금강산을 향했습니다. 이 철길을 따라 기차를 타고 북으로 여행 가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끊어진 철길은 이제 열차도 사람도 더는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이 되었습니다. 끊어진 철길 아래로 굽이 돌아가는 한탄강. 누군가에겐 바라만 보아도 그저 아름다운 풍광이지만 철원 사람들에겐 굴곡진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낸 현장입니다. 그때 막 북경하니까 낮에 왔다 갔다 못 하거든요. 이제 산에서 이제 북경하는 걸 큰 폭탄도 떨어지고 여기 다리 끊으려고. 할머니가 준비해온 보자기를 풀어놓습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꺼내봅니다. 옛날에 엄마 따라 기차 타고서는 도토리 해가지고서는 이 범벅도 해가지고 싸가지고 그리고서 기차 타고 외갓집에 갔던 생각이 나는데 그 외갓집이 그때는 어려서 어딘지는 모르고 따라갔죠. 그런데 너무 이 범벅이 간식이 없으니까 애들이 배고파할까 봐 이렇게 싸가지고 가던 기억이 나요. 비극의 역사를 온몸으로 견뎌내야 했지만 이들은 더욱 꿋꿋하고 단단하게 자신들의 삶을 지켜왔습니다. 그건 아마 마음속 깊은 곳에 보다 나은 내일을 꿈꾸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통일이 되면요,
이 천천히 이게 댕길 수 있으면 옛날에 그 엄마 따라 가봤던 그 외갓집도 좀 가보고 싶고 또 금강산 구경도 좀 가고 싶고 그렇네요. 지난 세월 이 땅이 겪어온 아픔과 묵묵히 삶을 지탱해온 이들의 흔적이 절절하게 스며 있는 곳. 어쩌면 그래서 이 땅에 다시 찾아온 가을이 눈물겹게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상에 올라오니까 철원평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날씨가 좀 흐린데도 저 너머 북녘땅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참 남과 북이 가깝고도 먼 사이라는 것이 새삼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아픈 역사와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도 청정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공존하는 곳이 바로 철원인 것 같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이 철원의 가을 풍경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